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학생 피해를 당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 학교 폭력의 개념에, 그러니까 상대 학생이 이 학교 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상대 학생이 뭔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 경우는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이, 즉 상대 학생의 행동이 이 학교 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이제 뭐 학교에 신고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로 나눠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폭력, 즉 학폭위 대응, 두 번째는 형사 고소, 세 번째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대응을 보게 되면 이건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 학교에 신고를 한 뒤 뭐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있으면 메시지 내용, CCTV 영상이 있으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 다음에 주변 학생들, 목격한 학생들이 있으면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즉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정신과 치료 내역서, 심리상담 내역서 등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며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우선 첫 번째 먼저 판단하는 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두 번째 판단하는 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를 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모두 검토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다 찝어서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폭위 같은 경우는 당일날에 그러니까 당일날 결정됩니다. 왜냐면 이제 위원님들이 저같이 변호사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학부모님 위원님들, 그 다음에 교원 위원님들 이렇게 오시는데 다들 이렇게 각자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모이는 건 아니고 당일날 모여서 당일날에 결정을 내리고 가기 때문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이 아니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도, 화해 정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좀 주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사실에 당연히 해당한다는 점도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폭위에 가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하는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학폭위 대응은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 고소 대응을 보게 되면 형사 고소 대응은 학교 폭력의 개념은
아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개념이 이렇다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교 폭력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형사범죄 개념은 여기에서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만 학교 폭력에는 해당하나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었고, 그래서 그러나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나이 가지고 이제 그 나이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 거고, 보통은 10세, 그러니까 10세 이상이면은 이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10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년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 다음에 상해 진단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있으면 뭐 이게 서로 이 뭐 행정, 학폭위 행정, 형사, 그 다음에 민사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지만 이런 자료를 내면 당연히 유리하게 판단을 해주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행위가 뭐 모욕죄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 폭행죄면 폭행죄, 상해죄면 상해죄, 이런 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성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뭐 엄벌탄원서 이런 것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 배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뭐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학교안전공제에서 미리 돈을 지급해 준 다음에 뭐 비용을 처리해 준 다음에 그거를 학교안전공제에서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치료비만 주기 때문에 뭐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할 때는 학교안전공제에서 이제 그 치료비를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민사를 진행한다고 하시면 받지 말라고 하고,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받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해 학생이 치료비를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경과 통보서가 되게 중요한데, 민사소송에선, 왜냐하면 이거는 학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학교폭력 최근에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인증된 객관적인 자료라고 봅니다. 이건 민사소송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엄중한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1호 조치 나올 때랑 당연히 4호 조치 나올 때랑 당연히 4호 조치 나올 때가 청구된 금액이 많이 더 인용되겠죠. 가해 학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학폭위 대응부터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마음먹고 있으면 학폭위 대응부터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수사 결과 어떻게 됐다. 뭐 소년부 재판으로 됐다. 그 다음에 소년부 재판의 보호처분 결과. 이거 일반적으로 보호처분 결과 안 알려주는데 가끔 알려주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제출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상대 측에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상대 측에서 그런 보호처분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즉 피고한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소년부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 빼고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년부 우선은 저희가 송치된 거는 알고 있고, 다만 결과는 모른다. 결과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좀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 가서 주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 다음에 영수증, 심리상담 내역서, 영수증,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민법 750조를 청구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뭐 여기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면, 이제 가해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그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제 관리,
행위를 소홀히 했다. 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청구 원인을 넣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폭위 대응, 그 다음에 형사고소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응 각각 진행되는 거지만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좀 잘 대응해서 하나하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자면,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우선 학폭위를 먼저 신고를 하고, 학폭이나 형사고소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진행해도 되고, 우선 학폭위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형사고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폭위가 끝나거나 형사고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끝나는 게 있으면 이제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그 다음에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좀 그 단계별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 그 시간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빠르게 대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 세 가지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거 하나하나만 대응해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뭐 세 가지 대응하려면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거를 혼자서 대응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변호사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좋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학교 폭력 관련된 형사, 민사, 그 다음에 학폭위는 당연하고, 이런 거를 대응할 때는 학교 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협에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확인하셔서 이 요건 충족하시는 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